누구에게나 주어진 공평한 시간. 하지만 누구도 그 시간을 똑같이 사용하지는 않죠.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시간과 삶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기 100년 상회라는 이름으로 100년의 시간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길목에서 소상공인이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일까요? 100년을 이어갈 수 있는 100년 상회로 가기 위한 길은 어디일까요? 일상을 넘어 100년이라는 기적을 찾기 위한 여정. 지금 함께 떠나봅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이곳. 오랜 시간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서울식 추탕집이 있습니다. 1932년 개업 후 꾸준하게 사랑받아온 이곳의 이야기.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주방에서 작고 위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대째 이어져온 서울식 추탕집. 가족들이 각자 분점을 맡아 운영하고 이곳은 3대째인 손자가 운영 중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을 맞을 준비에 여념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네요. 제가 이제 창업주 홍기녀 할머니의 제가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께서 저 태어나기 전이죠. 1932년도.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아니고 예전에 그 코르트빌딩 그 터에서 장사를 하셨었죠. 장사를 하셨는데 그 당시 그 주변에 국회의사당도 있고 언론사들도 다 있고 하니까 할머니 음식 손맛이 너무 좋으셔서 주변에 그 당시 뭐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이 많이 오셔서 좀 소문이 자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금 제가 운영하게 됐죠. 네네. 음식점의 기본은 신선한 재료와 꼼꼼한 재료 손질에 있는 법. 신선한 대파를 직접 끓인 육수에 붓고 한참을 저어줍니다. 빠질 수 없는 것은 또 있죠. 정갈하고 소박한 밑반찬 역시 이곳의 매력. 남들이 보기엔 멋들어진 반찬은 아닐지 몰라도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는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짝꿍입니다. 집밥 같은 따뜻함을 담은 반찬을 기다림으로 나눠 담을 때면 문득 창업주인 할머니가 생각난다는데요. 이제 중간중간 할머니 생각 많이 나고 할머니 참 고생하셨겠구나. 가게도 조그만 데서 이렇게 고생하셨겠구나. 그리고 이제 제일 보람 느끼는 건 이제 예전에 오셨던 분들이 맛있게 먹고 하면 그게 좋은 거고 할머니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그런 상황이죠. 뭐. 오랜 시간 단골 손님이 끊이지 않고 대를 잇고 연을 이어 찾아오는 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미꾸라지를 주 재료로 하는 추어탕답게 신선하고 통통한 미꾸라지를 매일매일 직접 공수하여 이렇게 손질합니다. 씻고 삶고 닦아내는 과정들이 영 수고롭지만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약속이니까요. 수고로움을 기꺼워할수록 손님들의 기쁨과 만족은 높아져 갔다는데요. 이걸 삶으실 거예요? 삶아갖고 통 드신 사람들 통돌나무 삶아갖고 통을 드리고. 본격적인 추탕을 만들기도 전에 거쳐야 할 까다로운 작업들이 참 많지만 90년이란 세월을 이어올 수 있었던 건 이런 고집스러움 때문이었겠죠. 미꾸라지 외에도 이곳의 추탕에는 또 다른 비법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유부인가요? 네. 원래 추어탕 유부가 들어가나요? 그래서 그게
요 서울식은 들어가요. 서울식은 들어가는데 내 생각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이거가 이건 들어간 거 아닌가. 그 일대 사장님도 원래 드셨어요? 네. 추탕과 함께 떠올리기 어려운 재료인 유부를 아낌없이 넣고 고춧가루를 베이스로 한 얼큰한 국물과 함께 끓여주는 것이 이것만의 비법이었는데요. 여기에 미리 손질해 놓은 버섯이며 각종 재료를 말 그대로 아낌없이 남김없이 육수에 넣고 끓여줍니다. 이런 푸짐한 인심 역시 창업주 때부터 이어져온 이곳만의 약속이었는데요. 이런 약속을 지키는 일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한참이나 오래된 이곳만의 약속을 끓여낸 사장님. 이 기다림이 만든 이곳만의 특별함 무엇일까요? 일단 뭐 크게 나누면 서울식 추탕하고 남도 추탕하고 재료 자체가 다 틀리죠. 뭐 이제 남도 추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거지, 들깨가루 그런 게 들어가는데 저희 집은 이제 재료 자체가 뭐 고춧가루 베이스에다가 곱창 육수에서 각종 야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 틀리죠. 그게 그 레시피라고. 예. 일대 사장님도 이렇게 변화가 없으신 분. 거의 변화가 없는데 재료가 그때가 더 풍성했었으니까 더 많은 재료가 있어서 그때가 더 맛있었겠죠. 할머니 때가 있을 때. 변화된 건 없는데? 예? 변화된 건가요? 그러니까 예전 초창기 때는 통미꾸라지만 하셨대요. 네? 네. 통만 팠는데 이제 시대가 지니까 가는 것도 있고 통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양분된 거지 크게 뭐 바뀐 건 없습니다. 손님을 위해 미꾸라지의 손질 방법을 나누었다는 진심 어린 변화. 변화하지만 변함없는 맛과 모습의 서울식 추탕을 만나기 위한 손님들의 발걸음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이어집니다. 그건 아마도 이곳의 사장님들이 대를 이어 지켜온 약속의 맛을 알아주고 있는 거겠죠. 이른 아침부터 여러 가지 작업과 기다림을 거쳐온 90살짜리 추탕. 드디어 손님들을 만날 차례인데요. 과연 오늘의 손님들도 이 뚝배기에 담긴 따뜻하고 얼큰한 진심을 알아봐 줄까요? 고된 일상을 버티고 돌아와 하루 종일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는 따뜻하고 얼큰한 추탕 한 그릇. 그 한 그릇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진심과 따뜻한 위로가 담겼었을까요? 세대가 마주 앉아 진심을 나누는 따뜻한 풍경입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도 인테리어 깔끔한 데서 이게 정갈하게 먹고 이러는데 여기는 나무도 그래도 이게 뚝배기도 그대로 맛도 그대로 이 집만의 경쟁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변함없음인 것 같습니다. 호불호가 확실한 메뉴지만 그럼에도 이곳을 찾는 손님들. 작은 변화는 일어났지만 또 다른 변화도 필요한 것은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그럴 계획이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조금씩 부분적으로 제가 이제 손은 다 많이 봤는데 뭐 변화하는 게 저도 좀 원치 않고 옛날에 오신 분들이 음식을 드시러 오시는 것도 있겠지만 옛날 그 자기가 젊었을 때 왔었던 것부터가 변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상태로 움직일 생각이고. 추어탕 하나로만 버텨온 89년이라는 긴 세월. 고작 10년을 남겨둔 100년 상회는 어떤 모습으로 버텨나가고 어떤 모습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걸까요? 거대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버텨왔던 힘만으로 앞으로 꾸준히 버텨나갈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일궈내셨던 건데 하루하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한 90년 정도 됐는데 그걸 제가 제 세대에서 끝내지 말고 이렇게 같이 이어나가게 하는 게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 할머니의 뜻이 아닐까 그 생각입니다. 큰 욕심 갖지 않고 제대로 끌고 가고 싶습니다. 한없이 그립고 하염없이 반가운 추억의 맛. 어쩌면 세상에 존재하는 노포의 수만큼 세상에는 추억이 존재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세월이라는 재료가 있어야만 오랜 시간 뭉근하게 끓여낼 수 있는 추억이라는 음식. 그것을 위해
미련해 보이는 고집과 수고로울 만큼 까다롭게 지켜내는 약속은 어쩌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일지도 모릅니다. 노포의 미래는 과거에서 오는 거라고, 과거에서 미래로 뻗어나가는 지금 이 순간의 일일 거라고 믿어본다면 우리가 가진 질문에 대한 해답은 조금 더 명확하겠죠. 또 다른 해답을 찾아온 이곳. 100년 상회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 100년 명장의 업장을 찾았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어 보이는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게 될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맞춤 양복 명인 김진업 씨네요. 처음 양복업계에 입문한 이후 꾸준한 도전과 성장을 멈추지 않았던 김진업 명인. 명인의 그러한 노력은 가게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표창과 상패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내가 그 양복업계 입문한 지는 그 57년 됐어요. 57년 됐는데 양복점 업력은 34년. 그래요. 처음에 양복이 좋아서 양복을 배웠잖아요. 배웠는데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은 더 잘해야지. 또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이르렀어요. 두께감에서부터 색깔, 소재와 패턴까지 각양각색의 원단을 종류별로 구비해두고 그 특성과 매력을 파악해 고객에게 딱 맞는 원단과 디자인을 추천해주고 있다는 김진업 명인. 주로 체크무늬는 좀 캐주얼한 느낌을 주죠. 캐주얼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상의만 입을 경우에도 그 상의 슈트 상의만 입어도 그 손색이 없고 또 이렇게 색깔이 그 은은한 그런 이 디자인은 원단 디자인은 그 아래의 상하 한 착으로 이렇게 입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먼지 한 톨 쌓일 틈 없이 꼼꼼히 관리하는 소중한 원단들은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의 변화, 그리고 소비 문화의 변화에 따라 준비된다고 하는데요. 오랜 시간 양복을 만들고 있다 보니 양복을 찾는 손님들의 특성에서 사회의 흐름까지도 느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시대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경기가 좋을수록 옅은 색과 화려한 색, 다양한 색을 많이 입어요. 그런데 경기가 위축되고 불경기일 때 그런 시기에는 이게 유행이 진한 쪽으로 입게 돼요. 양복점 한켠에 마련된 이 작은 작업실은 김진업 명인이 마법사로 변신하는 그 어느 곳보다도 소중한 장소입니다. 망설임 없는 손길에서 느껴지는 노력과 노하우가 보통이 아닌데요. 저렇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모습이 실력과 노력의 반증이죠. 원단과 재료의 선택에서부터 재봉까지 모두 김진업 명인의 손을 거쳐 완성됩니다. 젊음은 지나갔지만 그때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양복을 만드는 김진업 명인. 발전하고자 하는 다짐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명인이라는 자부심과 강한 책임감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 책임감은 결국 명인의 다짐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유행을 파악하고 또 외국인들과 그 패션쇼도 같이 하고 기술 정보 교환 또 기술 경진대 이런 거를 계속 이렇게 해왔어요. 그렇게 해야
그 양복을 발전시킬 수 있고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명인의 고집은 한 사람이 부릴 수 있는, 그리고 해낼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노력과 고집은 시간을 덧대어 실력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바로 지금 모두가 입고 싶어지는 옷을 만드는 김진업 명인처럼 말이죠. 오래 사랑받는 가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기와 실력이 탄탄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망설임 없는 한 땀을 위해 수없이 흘렸을 명인의 땀방울들을 이 가게는 기억할까요? 명인의 손을 거쳐 완성됐을 많은 옷들은 아마도 기억해 줄 것입니다. 가위질에서부터 완성까지 명인의 기준은 모두 입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이죠. 기침을 하는데 미싱으로 박아서 하게 되면은 원단이 상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손님 입히고서 보정하거나 할 때 이게 부적합해요. 그래서 이걸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시침해서 손님 입혀보기 위해서 이제 옷을 다 만들기 전에 가봉을 한번 입어봐가지고 보정할 부분은 보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시침을 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한 벌을 만들기 위해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누구보다 까다롭게 작업하는 태도야말로 명인의 자세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시침이 다 된 거고 입어볼 수 있도록 바지인데 입어볼 수 있도록 6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기계의 도움 없이 오로지 자신의 실력과 노력을 믿으며 수작업을 해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옷을 오래 입어도 옷 모양이 변치 않고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처음부터 볼륨을 잘 만들고 사람의 체형대로 조합하기 위해서 손으로 시침을 해서 이 싱을 제작한 거예요. 이게 손으로. 그래서 이렇게 볼륨이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볼륨이 이렇게 유지되도록 그거를 조합해서 손으로 여기 이 시침을 한 거예요. 더 빠르고 더 간편하게 만들어져 시장에 나오고 있는 기성복들. 그런 기성복들과의 차이점은 아마도 오래 입을 수 있는 나만의 옷이라는 점이 아닐까요? 그런 차별점을 만들기 위해 수없이 거쳐왔을 실패와 착오의 시간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참 많았을 겁니다. 고객들이 명장 옷을 한번 입어보기 위해서 오는 손님들이 있어요. 명장이 만들어주는 옷을 자기가 입어보고 난 명장이 만드는 옷을 난 입는다 하는 그런 자부심에서 옵니다. 근데 제일 그때 이제 내가 긴장되는 게 혹시라도 고객의 기대에 어긋날까봐 어긋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장하라고 옷을 정성껏 만들어줍니다. 원단의 선택에서부터 명장과 손님은 함께 발걸음을 맞춰 나갑니다. 두 사람의 2인 삼각 플레이죠. 손님의 취향과 체형을 고려한 디자인의 제안도 함께합니다. 손님의 수는 전처럼 많지 않지만 손님과 함께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보람 또한 명인에게는 큰 보물이 되어주는 순간입니다. 세월이 만들어온 전문성과 신뢰도 역시 100년 상회, 100년 소상공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알 수 없는 원단과 소재, 재료들의 조합과 특성을 꼼꼼히 설명하며 후회 없는 한 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김진업 명인. 원단 무늬에 따른 효과까지 설명하며 손님의 이해와 선택을 돕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며 전문가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쌓고 있는 것이죠. 우선은 제가 이 동네에 살다 보니까 출퇴근길에 가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백년 가게 명장집이라는 가게 이제 홍보 문구를 보게 됐고요. 우연찮게 또 백년 가게 잡지를 보게 됐는데
믿을 수 있는 업체 같아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손님의 체형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체크하는 건 역시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목 둘레에서부터 소매가 들어가고 나올 팔목 둘레까지 섬세하게 체크하여 내 몸에 딱 맞는 나만을 위한 맞춤 양복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명인이 60년의 세월을 바쳐 만들어 온 이곳만의 차별점인 것이죠. 이곳을 찾는 손님들이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아쉬움 없는 옷을 입고 갈 수 있길 바라며 확인에 확인을 거듭합니다. 어쩌면 이런 꼼꼼함과 세심함도 명인이 만든 차별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마트나 백화점에서 기성복을 사서 입곤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맞춤 양복점을 와서 방문을 해보니까 원단부터 시작해서 역시 명품의 가치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춤 양복을 한번 추천받게 됐습니다. 사양 산업이 맞아요, 양복이. 그런데 그래도 옷을 잘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맞춰 입어요. 옷을 잘 만들어주고 잘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전처럼 기성복이 없던 시대에, 예전에는 아주 기성복이 아예 안 나왔었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시대는 뭐 어차피 이 양복점에 와서 맞춰야 되니까 뭐 그 고객 수요가 엄청 많았지만, 지금은 잘 맞춰 입으려고 하는, 옷을 잘 입으려고 하는 그런 고객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제 이렇게 대응해 나가야죠. 시대와 소비 문화의 변화가 극심한 상황 속에서 명인이 가진 기술이라는 무기 하나만으로 어떻게 백년상회를 일구어 나갈 수 있을까요? 양산되는 기성복과의 싸움에서 소상공인과 백년상회를 준비하는 우리가 가져가야 할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명품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해답도 만났습니다. 해방촌의 마스코트로 자리 잡은 이곳. 누구든 해방촌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이곳. 해방촌을 지키기라도 하듯 웅장하게 늘어서 있는 옹기들을 바라보면 어느샌가 편안하고 푸근한 마음이 되는데요. 이번에 만나볼 백년상회 이야기는 바로 이 옹기 안에 담겨진 세월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이 옹기 안에서 숨쉬면서 저장되어 있었을까요? 인적 드문 오전, 이 옹기 가게는 분주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각양각색의 크기와 빛깔을 자랑하며 자리를 지키고 선 옹기들이 차곡차곡 예쁘게도 쌓여 있었는데요. 뭐 남대문 시장에서 빵 장사도 해보고 구멍가게도 해보고 별거 다 해봐도 다 할 게 없어서 나중에는 옹기 장사를 그냥 남이 도부했죠. 도부해가지고 그냥 이걸로 그냥 끝까지 그냥 이걸로 한 거예요. 우리 제 아버지가 오남매의 맏아들이거든. 게다가 종갓집이 종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농사져서 못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올라온 거지. 지난 2016년부터 서울 미래유산으로 선정되어 젊은이들의 관심을 얻었던 이곳. 크고 작은 옹기들로 복작복작하지만 사장님은 어떤 옹기가 어디에 있는지 척척 찾아냅니다. 사장님에게 이 옹기들은 이미 자식과도 같은 존재여서일까요? 요즘에 이렇게 지금 요런 밥솥이 잘 팔려요. 요런 게들 공기가 들어가요. 요게 잘 팔려요. 그 어디에 쓰셨던 거예요? 이게 지금 밥을 조금씩 먹어도 밥 공기를 쓴대요. 해방촌을 방문한다면 발걸음이 멈추지 않을 수 없는 이곳. 사람들도 오며 가며 한두 번씩 옹기를 만져보고 갑니다. 우리 생활에 더 이상은 크게 자리 잡지 못한 옹기들이지만 사장님에게는 이 옹기들이 무엇보다 귀중한 보물이자 가장 마음 든든한 재산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곳에 쌓인 수백 수천 개의 옹기에는 사장님의 손길이 아주 오랜 시간 꼼꼼하게 쌓여 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항아리 좀 닦으려고요. 매일 하세요? 네, 밤마다 닦아요. 사장님에게 허락된 시간과 체력 안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옹기들을 어루만지신다는데요. 닦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야 잘 빨리 사가지고. 이렇게 항아리를 닦으며 쌓이는 근심과 걱정들도 하나씩 털어내시는 거겠죠. 정성스럽게 닦인 항아리들이 누군가의 집으로, 품으로 향하며 그곳에서도 근심과 걱정은 모두 걷어가길 바라면서 말이죠. 키보다 훌쩍 큰 옹기들을 보살펴온 세월만 무려 54년. 한 사람의 인생이 중반기에 접어드는 시간 동안 사장님은 이 옹기 인생 한 길만 살아오신 겁니다. 애정이 남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 해방촌의 마스코트로 또 품질 좋은 옹기 판매점으로 지내왔지만 과연 지금의 상황은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지금은 옛날보다 안 힘들어요. 옛날에는 물건을 사러 사방으로 다니면 사다 팔았거든요. 지금은 공장이고 어디고 이렇게 전화한 물건이 다 와요.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좀 힘들어요. 덜 힘들어요. 옛날에는 물건을 실으면 8톤차로 하나 실어다 놓으면 지푸레기가 항아리보다 더 많아. 볏집으로 다 이렇게 싸가지고 와서.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꼭꼭 그냥 조그만 차에다 한 차씩 딱딱 실어오니까 옛날보다 힘이 덜 들어요. 내리기도 힘들지 않고. 아직은 옹기점의 일이 거뜬하지만 그럼에도 자꾸 어제를 되돌아보게 되는 건 이곳이 자연스러운 추억의 장소여서일까요? 대장님이 봤더라고. 요즘은 이렇게 가족들의 사진을 보며 옛날을 추억하곤 한다는 신현근 사장님. 아직도 생생한 게 어제의 기억 같습니다. 옛날에는 항아리가 이게 큰 게 많았어요. 지금은 작은 것들이 많이 팔리지. 큰 게 잘 팔려요. 근데 요즘엔 조금만 가면 팔려. 큰 게 안 팔려. 88년도 이후에 우리 가게 집 짓고는요 장사가 잘 됐어요. 잘 됐는데 요즘에 때문에 그렇지 그 전에 잘 됐어요 장사가. 서울시내에서 내가 제일 잘 됐다고 봐야 돼요. 옹기 장사들이 우리 자리가 제일 좋다고 그랬대요. 쌓여온 추억의 소중함을 알기에 쌓아갈 추억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장님. 하지만 전보다 옹기를 찾는 발길이 줄었습니다. 손님을 기다리다 보니 틀어놓은 TV는 눈에도 잘 안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이제 장사를 안 하면 내가 뭐 해요? 앉아서 이렇게 안 팔리거나 팔리거나 앉아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하니까 조금 움직이고 정신도 똑똑하고 정신은 똑똑해요. 다리는 아파서 그래도. 일단 항아리하고 뭐또 받아오고 근데 그게 엊그저께 같은데 지금 벌써 오랜 시간 함께 항아리를 날라왔던 반가운 친구와의 대화 시간이 소소한 즐거움이라는데요. 정신이 갖다 놓으면 그냥 금방 팔리고 또 살아가고. 그때가 전성기예요. 그때가 제일 전성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그 여주 다닐 때. 그럼 또 아플 때도 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수록 기억과 추억은 선명해지기만 합니다. 항아리 치워왔죠. 네, 무지하게만 이 가게를 떠받치고 있는 건 어쩌면 옹기들이 아니라 옹기들 안에 담긴 모두의 추억이 아닐까요? 여기가 이제 뭐 저 중앙경리단 옛날 중앙경리단이라고 했는데 거길 대면 잘 몰라도 항아리 집이라고 말해.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지. 여기 이제 이 아주머니가 이제 여기 항아리 가게 하니까 얼굴이에요, 얼굴. 배달은 그냥 많이 팔을 때도 며느리가 할 때도 있고요. 택시가 지금 많이 싣고 가기도 하고 또 차를 불러서 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택배 같은 건 택배를 부르죠. 그래 전화로 하면 다 와요. 그리고 저 아저씨도 또 해주고. 그럼 택배 포장은 누가 해요? 이제 뭐 포장해야 된다. 많이 할 땐 며느리가 하기도 하고 내가 하기도 하고. 다리가 불편한 사장님 대신 오랜 친구가 항아리를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직접 찾아오는 손님들보다 이렇게 택배로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간혹 해외에서도 옹기를 주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걸 지푸라기로 이렇게 하셨다고요? 얘는 지푸로 상황과 손님들의 주문 방식은 달라졌어도 옹기를 소중하게 바라보는 사장님의 눈빛은 50여 년 전 그대로입니다. 행여나 옹기가 깨질까 걱정스레 바라보고 있지만 침묵으로 동료를 믿어봅니다.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관계들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네요. 과연 동료들에게 이 옹기점은 어떤 의미를 또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을까요? 전에 한 15년 전에나 한 10년 전에 그때 뭐 차 가지고 저 여주도 가고 그다음에 뭐 저기 뭐 또 항아리 또 이제 저 가지면 이제 그 이사 간 집 있으면은 그 옥상에 큰 것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이제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가지려고 가고 이제 같이 호흡을 했다고 봐도 되죠. 그때가 참 황금 시대예요. 지금. 동요날 정도로 옹기가 팔리던 황금기를 지나 이제는 작은 소품들이 간혹 팔리는 시대. 이 시대의 흐름 앞에서도 사장님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래되면 아무래도 마음이 옛날보다 든든하죠. 이렇게 내려받아서 쭉 하면요, 애들이 자리가 잡혀 있고 아이들이 뭐해 벌어먹나 하고 걱정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벌어먹고 살면 되니까. 그것은 오래 버텨왔다는 자신감과 자부심이 만들어낸 사장님만의 해법일 겁니다. 이렇다 저렇다 고민하는 것들은 모두 다른 사람들의 고민일 뿐 사장님의 고민은 아니었던 거겠죠. 오랜 시간이 만들어낸 버텨냄의 지혜와 뚝심을 해답으로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옹기점을 통해 우리는 또다시 한 가지 문제를 마주하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버텨내는 것을 넘어 그 다음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의 소상공인들은 이 길목에서 또 어떤 풀이를 고민해봐야 할까요? 청파동을 오랜 시간 지키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새로운 문제를 직면하고 풀어나가 볼 텐데요. 세월의 흔적이 곳곳에 묻어 있는 이곳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후 시간 분주하게 손님 맞이를 준비하고 있는 이곳은 3대 설렁탕 맛집으로도 손꼽히고 있는 곳입니다. 맛과 멋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이곳은 벌써 2대째 사장님이 운영 중이라는데요. 직장인들을 위한 힐링 한 그릇을 묵묵하게 만들어내고 있는 2대째 사장님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 설렁탕집은 50년 전 만들어졌다는데요. 어떤 분이 이 설렁탕집을 만드신 건가요? 1972년도에 저희 어머니가 이 자리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년째 이 자리에서 같은 설렁탕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곳의 대표적인 메뉴는 설렁탕과 수육. 직장인들의 고달픈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할 푸근한 메뉴죠. 매일 신선한 양지와 도가니 등을 이렇게 직접 살피며 손질합니다. 이게 저 서지예요. 이름이 서지고 도가니. 근데 저 떠주는 거는 도가니탕. 먹는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 손으로 하나하나 살피며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하고 있는데요. 세월이 함께한 직원들의 손놀림도 예사롭지가 않죠. 1년 내내 식지 않는 솥에서는 한눈에 봐도 신선해 보이는 국내산 양지가 등장합니다. 손님들이 오기까지는 1시간 정도가 남았습니다. 직원들의 손놀림이 조금씩 바빠지기 시작하네요. 익숙한 듯 삶은 고기를 꺼내 숭덩숭덩 자르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통 전문가의 모습이 아닌데요.
고기가 들어가는 메뉴에 따라 손질하는 방법이나 크기, 양이 모두 달라집니다. 자신의 일에 있어 책임을 다하고 능숙한 이분들이 바로 전문가가 아닐까 싶은데요. 수육에 안 들어나가는 고기 있고 이거는 설렁탕에 나가는 고기인데 설렁탕에 나가는 고기예요.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손이 가는 것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아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곳에서 이렇게 어려운 설렁탕 장사를 시작하게 됐을까요? 제가 어머니한테 여쭤봤더니 그 당시에는 여기 주변이 다 설렁탕이나 탕 종류가 시장이 많았기 때문에 빨리 식사를 하고 일을 하러 가셔야 되는 그런 분위기였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설렁탕을 선택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옛날 방식 그대로 저희는 호불호가 갈릴 정도로 좀 심합니다. 냄새도 그렇고 어머니 방식을 계속 이어오다 보니까 맛이 옛날 맛을 계속 구사하다 보니까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 그건 저희 집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곳의 설렁탕은 바로 이 진득하게 끓여낸 육수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합니다. 쉴 새 없이 끓고 있는 통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주 오랜 시간 강한 불에 끓여낸 국내산 사골은 아주 맑은 얼굴을 했지만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 구수한 냄새를 가지고 있어 독특한 매력을 뽐낸다는데요. 바로 이 냄새가 오랫동안 끓여냈다는 증거죠. 잘 끓여놓은 국물과 질 좋은 고기를 담아 손님상으로 나가기까지 한순간의 따뜻함도 놓칠 수 없어 이렇게 뚝배기를 미리 데워놓고 있다는데요. 이렇게 하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줘 가장 맛있는 온도의 국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뚝배기 위에 넉넉하게 공깃밥을 담고 그 위에 잘 삶은 소면을 얹어줍니다. 그리고는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국물과 질 좋은 고기를 얹어내면 50년 전통의 설렁탕이 완성됩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살살 넘어가는데요. 여기에 빠지면 섭섭한 환상의 조합, 석박지가 빠질 수 없죠. 아삭아삭한 식감과 시원한 맛으로 재미를 더해주고 한국인의 소울푸드인 김치도 함께 챙깁니다. 잘 만든 설렁탕 한 그릇과 시원한 석박지와 김치의 조합, 맛보지 않아도 이미 맛있는 아주 따뜻한 추억 한 상이 완성됩니다. 맑은 국물 속에 담긴 50년의 고집과 전통. 여기에 소박하고 정갈한 반찬이 다채로운 변화를 선물합니다. 사랑인 줄도 모르고 물드는 것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물들이면서 말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상에 지쳤을 손님들을 생각하며 정성으로 준비한 이 따뜻한 위로 한 그릇. 이 한 그릇에 담긴 정성과 마음은 어떤 손님들을 만나고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 때는 한 10년 전, 한 15년 전만 해도 도로 50대 이후, 60대, 특히 70대 분들이 많으셨는데 제가 좀 많이 여러 가지를 바꾸면서 지금은 연령층이 없습니다, 따로. 그러니까는 어린 아이부터 80대 어르신까지 가장 다 두루두루 많이 오시는데 아무래도 40, 50대, 60대 이후들이 많이 오시죠. 맛집이라고 추천받아서 왔는데 정말 음식이 좀 깊은 맛이 느껴지고 좀 가게 자체도 좀 세월이 좀 느껴지면서 좀 음식 맛에 더 풍미를 더해주는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찾을 수 없는 골목에 위치한 이곳.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라며 이 작은 골목은 오늘도 남들보다 조금 이르게 불을 켜 길을 밝혀봅니다. 숨어있는 이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다행히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비법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왁자한 가게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 해답을 깨달을 것도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갑이 가벼울수록 마음만큼은 든든해지는 이 국밥 한 그릇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의 손을 잡아주었을까요? 그 세월이 주는 자부심은 이곳의 또 다른 비결이 됐을 겁니다.
코로나 이전하고 차이가 많죠. 특히 시간 제한이나 인원 제한.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 제한은 크게 영향이 없었는데 인원 제한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저희는 모임들이 많다 보니까 4인에서 뭐 8인, 10인 이렇게 모임을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일단 점심시간은 최소한 4명, 5명 이렇게 여러분이 오셨는데 그걸 코로나 때문에 막아버리니까 2인 이상 뭐 이렇게 막으니까 저희가 그거에 대한 영향이 제일 컸죠. 세월은 이렇게 독이 되기도 합니다. 흘러간 세월은 힘이 되어 주었는데 다가왔던 세월은 야속하기만 했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코로나19의 여파를 딛고 사장님의 의지와 세월이 증명한 맛, 그리고 단골 손님들의 도움으로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단골 손님들만 믿고 운영할 수는 없는 상황. 오래된 가게들의 고민이 그렇듯 또 코로나로 인한 경험에서 느꼈듯 이곳 역시 새롭게 버티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순간이 온 겁니다. 앞으로 만들어갈 100년 혹은 100년 이후에도 이곳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50년 가까이 하셨고 제가 또 앞으로 계속 쭉 이어갈 거고 글쎄요, 앞으로 제가 한 20년은 더 한다 하고 그러면 저의 자식들이 대를 이어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은 계속 갈 수 있게끔 해놓으려고 합니다. 비록 저희 집안에서는 못한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현장의 맛과 이걸 이어갈 수 있게끔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은 먼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변화와 변수에는 반드시 대비가 필요한 법이죠. 대부분 가족 경영과 승계로 이루어져 온 노포의 경영 방식에 대한 변화는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어간다는 것이 아닐까요? 노포가 이어가야 할 것은 가업의 승계뿐만 아니라 손님과의 약속, 그리고 오래도록 지켜온 맛일지도 모릅니다. 업종을 뛰어넘어 이어간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새로운 해답을 찾아나가야 할까요? 맛있고 일단은 맛있는 집에다가 진심이 있는 집, 가도 돈이 아깝지 않은 집, 또 가고 싶은 집, 늘 찾고 싶은 집, 뭐 그런 집이 되고 싶습니다. 언제 들러도 만족스러운 가게, 언제 추억해도 미소 지어지는 가게. 우리가 꿈꾸는 100년 상회는 아마도 그런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앞에 직면한 이 다양한 문제와 해법들을 놓고 더 나은 방향을 찾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찾았습니다. 100년 상회와 100년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 잠시 고민하다가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찾아 나가야 할 100년 상회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100년 가게는 뭐 대표적으로 그 노포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오래된 전통이 있는 가게들입니다. 자, 일본이나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100년이 넘은 가게들이 정말 많죠. 그래서 우리도 일본이나 중국 못지않게 이렇게 업력을 갖고 있고 전통이 있고 나 가게에 스토리가 있는 가게들을 갖다가 지원함으로써 정말 그 10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지역 상권이 발전하고 또 국가의 중요한 또 문화적 무형 자산으로도 클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가게 30여 지역 상권의 상생을 도모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가게를 발굴하는 사업을 해오고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남아 있습니다. 그 생각과 그 경험을 이어가게. 지금 현재 100년 가게가 중요한 건 국가의 문화 자산으로 크기 위해서는 그런 전방위적 차원에서 브랜드 육성이 좀 돼야 됩니다. 100년 가게가 한국을 대표하는 장수 가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홍보 지원, 그리고 마케팅 지원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자체랑 연합해서 결국 그 100년 가게 자체가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어떤 문화 거점이 될 수 있게, 관광 거점이 될 수 있게 지원하는 노력들이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순히 장사를 하는 가게를 넘어서 문화와 관광의 거점이 되고자 하는 100년 상회.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다양한 홍보와 마케팅,
관리를 비롯한 지원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어떤 정책이든 한계는 있는 법이죠. 모두의 목표 지점까지 나아가기에는 아직 수많은 현실의 문제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어떤 고민을 함께 나눠볼 수 있을까요? 실은 그 인위적으로 백년 가게 만든다는 것은 어렵고요. 자발적으로 가게를 꾸준히 형성하면서 오래되면 백년 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는 본인들이 음식을 만든다고 하면 음식을 만드는 자부심, 그런 자부심을 통해서 번 수익을 사회에 공헌하고 봉사하면은 그 자체로 지역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지원해주고 그런 분들한테 명성이나 명예를 자꾸 이렇게 드높여주는 그런 역할은 필요합니다. 백년 상회 자체만의 생존을 넘어서 지역 상권과 골목 상권의 상생과 부흥을 연결하기 위한 것이 바로 백년 상회의 의미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와 식품 산업과 관련하여 폐업률에 비해 창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 누군가 어디에선가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업종별 생존율과 5년 생존율을 살펴보면 이 새로운 시도가 단순한 시도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고 손님들과의 약속을 지켜내며 90년의 세월을 이어온 노포를 통해 우리는 신뢰의 맛을 알았고 추억을 켜켜이 쌓으며 버텨냄의 시간이 만들어준 든든한 배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부심을 가지고 변함없이 기다리는 성실함을 엿봤습니다. 노력으로 만들어낸 실력으로 만든 신뢰와 전문성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 가족, 내 자식이 대를 잇지 않더라도 가게의 이름과 정신, 맛을 지켜나가 준다면 그것이 이어지는 일이자 백년 상회의 새로운 생존법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함께 보게 됐죠.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한 생존의 시기 속에서 다양한 생존법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당신을 위해 또 버텨나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 놓쳐서는 안 될 또 다른 이야기는 어떤 것이 남아 있을까요? 지금 그 전통과 현대에 대한 교차점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현대적인 취향에 맞추어서 음식을 찾기 때문에 백년 가게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맛 품질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기술을 연마해서 새로운 그 취향에 맞춰서 따라가줘야 됩니다. 젊은이들 취향을 추구할 때 자칫하면은 그 백년 가게의 정신, 상인 정신을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전통을 고수하고 상인 정신을 지키면서 현대의 젊은이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따라가는 추이는 중요하죠. 전통을 지키면서 새로움을 놓치지 않는 일, 참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답을 다시 찾아낼 겁니다.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순간을 말이죠. 더 나아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의 일환으로 자리 잡게 될 백년상회의 길을 찾아낼 겁니다. 백년상회를 통해 우리도 우리의 길을, 새로운 미래를 함께 그려볼 수 있겠죠? 그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요?